수와 연산, 문자와 식, 대수의 발달 단계. 1. 언어적 대수 단계. 풀이의 전체적인 과정이 일상 언어로 기술되었다. 미지수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호나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2. 생략적 대수 단계.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는 개념이나 계산을 축약된 용어나 머릿글자와 같은 생략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미지수를 표현하기 위해 문자를 사용하였다. 3. 기호적 대수 단계. 미지의 양뿐 아니라 주어진 양을 나타내는 데에도 문자를 사용하였다. 수학에서 해법을 공식화하고 그 원리와 방법의 타당성을 연역적 추론에 의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해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칙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대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음수지도. 음수지도의 어려움. 인식론적 장애란 특정 맥락에서는 성공적이고 유용한 지식으로서 학생의 인지구조의 일부가 되었지만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더 넓어진 문맥에서는 부적합해진 지식을 뜻한다. 수 개념을 크기와 연관짓는 것은 자연수에서는 유용하지만 음수에서는 방해가 된다. 음수 지도 모델. 직관적인 모델에는 수직선 모델, 샘돌 모델, 우체부 모델이 있다. 수직선 모델은 크기 외에도 방향 요소를 포함한다. 장점. 수의 순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두 정수 사이의 대소 비교에 용이하다. 단점. 음의 부호가 빼기 왼쪽 방향, 반대 방향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샘돌 모델. 장점. 덧셈과 뺄셈의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단점.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부호규칙을 이유 없이 암기해야 한다. 생성법칙, 소멸법칙도 이유 없이 암기해야 한다. 우체부 모델. 장점. 실용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음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음수 곱셈의 설명이 자연스럽다. 단점. 나눗셈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형식적인 지도 모형의 공통적인 단점은 음수가 가진 풍부하고 실제적인 가치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형식 분력의 원리. 기존 체계에서 성립하던 성질이 유지되도록 대수적인 구조를 확장하는 것. 피콕은 산술대수 법칙이 기호대수로 확장되는 것을 형식 분력의 원리라고 불렀다. 산술대수는 일상적인 양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와 덧셈, 뺄셈 같은 연산 기호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학문이고, 기호대수는 연산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귀납적 외사법. 장점. 프로이덴탈에 의하면 귀납적 외사법은 직관적 지도법의 수동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지도법이다.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분력의 원리는 반직선이 직선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으로 대수적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인 형식 분력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장점. 해석 기하학의 도입은 음수의 연산 구조가 기하적인 의미에서도 자연수의 연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작의 타당성이 기하적으로 확인되어 그 구조에 대한 확신이 배가 될 수 있다. 음수 지도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음수의 대수적인 성질을 명확하게 증명하면서 음수 체계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음수 개념을 정의하고 도입한다면 풍부하고 실제적인 가치를 학생들이 의미 있게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직관적인 방법과 형식적인 방법이 조화되는 음수 지도가 필요하다. 유리수 지도. 발생 맥락. 1. 등분할된 부분과 전체, 질적으로 동일한 두 양을 비교. 2. 분배 결과의 목. AX는 B에 해. 3. 비율. 4. 곱셈 연산자. 유리수의 내포적 정의. 어떤 대상의 공통적인 성질로 정의. 예를 들어 2분의 1과 4분의 2 같은 동치인 분수의 공통성질로 정의하는 것. 외연적 정의. 어떤 개념을 그 개념에 포괄되는 대상 전체로 정의. 분수의 동치료. 외연적 정의는 엄밀성과 형식화의 결과로서 유리수의 현실적 맥락은 잃게 됨. 변수 개념 지도. 피셔는 이론이 실제와 주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닫힌 수학. 새로운 수학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인 주체의 참여와 수학적 개념이 토대가 되는 실제를 고려하는 것을 열린 수학이라 표현하였다. 변수의 본질은 변화를 설명하는 변하는 대상과 여러 상황의 동시 고려라는 근원에서 비롯된 닭가 이름으로 정리된다. 변수의 동적인 측면은 실제로 변하거나 변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대상의 운동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정적인 측면은
동치인 여러 대상을 동시에 나타낸다는 것이다. 동적이든 정적이든 변수는 변한다와 대신한다의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한다. 유시스킨의 대수학습 구분과 변수의 의미. 문제 해결 학습. 자리지기로서의 미지수. 4x 더하기 1은 7에서 x는 구하고자 하는 조건에 맞는 미지수. 산술의 일반화 학습. 닭가 이름으로서의 부정소. 패턴을 일반화하는 요소. y는 ax 더하기 b에서 a와 b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상수. 양 사이의 관계 학습.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구조의 학습. 임의의 대상, 임의의 기호. 등식의 성질이나 교환 결합 분배법칙 등의 실수체의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한 증명학습. 문자의 성질. 동시 표현의 성질. 동시에 그러나 개별적인 많은 수를 표현. 한계 결정의 자율성. 일상 언어에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처음부터 부과된 의미가 있지만 문자는 고정된 의미의 집합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자의 범위의 한계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문자 선택의 자율성. 일상 언어는 표현이 변화되면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수학 언어는 주어진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거의 아무거나 임의로 문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수와 일상 언어, 문자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파이, 이, 아이와 같은 문자는 수로 약속되어 있다. 문자와 수의 차이점. 수는 하나의 수를 표현하지만 문자는 동시에 많은 수를 표현한다. 문자는 임의의 변하는 원소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625에서 각 숫자는 자리값으로 해석하는데 4xy는 곱셈을 의미한다. 문자에 붙은 부호는 자신의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문자와 일상 언어의 차이점. 방정식에서 변수 x가 나타내는 값은 같아야 하지만 홀수와 짝수의 합은 항상 홀수이다 해서 앞에 홀수와 뒤에 홀수가 같지는 않다. 변수 개념에 대한 인지장애 원인. 학생들은 변수 기호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즉, 문자 선택의 자율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변수가 나타내는 대상을 제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변수를 수를 대신하는 문자로 파악한다. 학생들은 변수를 포함한 대수식을 완결되지 않은 식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5라는 값은 완결되지 않은 값이어서 계속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학생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을 불완전하게 이해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